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거예요. 뭐 새벽같이 출근해서 말이죠. 밤늦게까지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10월 20일이죠. 오늘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요. 현안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 내용은 2014년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러한 분석 자료를 일반인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사들이 언론에도 배포가 돼서 일부 나왔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시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실업률이 증가한 그런 요인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실업률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일자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부족한데요. 그런 오늘은 실업률과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세하게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3년이죠. 2014년부터 지금 2018년 4분기까지 말이죠. 계속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실업률이 왜 발생할까요? 당연히 일자리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일자리가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미스매치. 매치를 놓쳤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게 일자리가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하고 일자리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기호가 안 맞는 것이죠. 이것이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서 실업률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계속 일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계속 실업률이 가속화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미스매치에는 산업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자, 인더스트리 미스매치입니다. 산업 미스매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직장 A 산업에 가고 싶어도 임금이 나에게 충족되잖아요. 그러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기업을 선호하고 싶은데도 그 B 기업은 근무 여건이 악화되는 거예요. 뭐 새벽같이 출근해서 말이죠. 밤늦게까지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근로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 미스매치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어느 기업에 제가 가고 싶어도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 부족으로 못 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산업 미스매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 구조지요.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노인들이 연금 소득이 부족하니까 일자리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연령 구조 등에 의한 기타 미스매치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66세인데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령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66세인데도 건강한데 일을 하고 싶은데 63세까지만 채용한다. 그러면 연령 구조에 맞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채용 조건이 맞질 않아요. 뭐 고등학교 학력이 이상인데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채용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어느 기업들에 입사하려면 채용 절차라든가 채용하는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말이죠. 안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연령 구조라든가 기타 미스매치로 인해서 일자리가 부족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평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자리가 가장 부족해서 일자리가 첫 번째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산업 미스매치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연령 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로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말이죠. 201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특히 제조업 창원이라든가 거제도에 있는 그런 조선업들이 산업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속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또 군산의 GM 자동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이죠.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가 감소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이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산업 미스매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조선업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일이.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업 미스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2015년, 16년, 17년 몇 년 동안 주택 건설 공급을 지키기 위해서 건설업이 정말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업에 근무하던 사람이 건설업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맞아야 돼요. 내가 조선업에서 무슨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술이 건설업하고 매치가 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선업에서 용접을 했어. 용접공이에요. 그러면 건설업에도 용접공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업 미스매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과거 생각해 볼까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요. 경제 성장률이 3.9%였습니다. 3.9%.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3%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정부 목표가 올해 3%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 2.7%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2.7을 목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2.6으로 하락한다고 OECD나 IMF가 이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업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률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18년도 현재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죠? 그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2018년 4, 4분기지요. 건설 경기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 비용이 상승할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산업에서는요. 무인 주문기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어느 지방에 특강이 있어서 일찍 나가면서 아침에 롯데리아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그 롯데리아 물건을 사는 사람은, 햄버거를 사는 사람은, 현찰로 사는 사람은 주문을 받고, 현찰이 아닌 사람은 줄을 서서 무인 발급기, 무인 주문기에다가 주문을 해야만이 그 롯데리아 햄버거를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아르바이트생들이 할 일을 무인 주문기가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19년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말이죠, 새로운 어떤 그 규제를 좀 완화해서 기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돼요. 신규 기업들이 새롭게 탄생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정부가 정책을 좀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근로자들이 그 신규 기업에 진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미스매치, 그리고 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과 산업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조선업, 산업 간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가 있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률이 빨리 통과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가공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고, 남에게 정보를 송신하고 받고 수신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원청, 중소기업이 하청입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도급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을 해야 됩니다. SQ라고 하는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야만이 앞으로 이 지구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AI, 인공지능 등 기술 수준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임금과 근로 조건을 조정하는 것도 해결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보가 비대칭입니다. 비대칭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전달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사원들을 채용할 때 그런 채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해야만이 이렇게 2019년도에 실업률 증가의 해결책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안 분석입니다. 2014년 이후에 실업률이 상승되는 그 요인을 내놨는데 이것을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늘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